자, 12시 20, 아니 11시 20분까지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확인을 잠깐 이거 드려도 괜찮겠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산 지역에 여러 목사님과 장로들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좀 학술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복지와 안전과 세상 일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걸음걸음 안전하게 부탁을 주시기 함께 하시는 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좋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지금 이게 대형을 시위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복지개선 건물을 오늘 왜냐하면 이 전시 기념사태가 2017년 8월에 전병훈 목사님, 서동준 대원장님, 브리핑에 가서 PPC를 가서 숙제를 그 다음에 그냥 승리를 했다고 하면 대장님이 제일 처음 모태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 대장님이죠. 대장님 12월 달에 해결을, 시니어 해결을 했는데 그 대장님이 표안을 잡았어요. 길을 다 봤어요. 그래서 나는 11월 달에 너무 문제가 있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말까지 결정을 잡고 12월 초에 정상적으로 10명을 그가 시니어 한방사를 꾸리는데 대장님이 길을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대장님이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니까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에 대해서 11시 20분까지 그동안 잠깐 쉬거든요. 11시 20분까지 한 다음에 행정업무를 저와 행정업무를 아마 20분 끝나고 11시 40분 끝나는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의 일환으로 여기가 계신 거예요. 그 이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하고 또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인데요. 하나 쭉 이제 놨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가 금요를 사는 나라 그래가지고 사실 노인 관련 복지 제도를 하나도 안 만들어놨다가 뭐야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아지면서 반대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필리핀 공항이 태국 공항이 자기 치맥을 쭉 또 동네 이런 데다가 레이드 콜을 보내요. 그런 거를 정부가 늦게 알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공약을 했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노인 수월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2002년 12월 둘째죠.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12월 둘째죠. 화요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돼서 이게 취임하는 날 공약을 구체화해서 정책으로 발표했어요. 그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라는 걸 했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2008년 7월 1일 이날부터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 7월 1일이 요양보호사 날이에요. 그날 처음 시작했다 해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에서 부자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이
복지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이 세 문제예요. 연금. 이 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저 영국이나 헝가리 이런 나라 같이 국가가 세금을 그냥 다 걷어 해놓고 그냥 나이가 딱 차면 연금을 줘요. 일률적으로 주는데 그냥 다 주지 않고 뭐냐면 그 소득 보전이라고 해서 부자한테는 쫓겨게 주고 조금 어려운 분은 더 주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데 얼마로 나타나냐면 14% 정도. 자본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안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잘 나갈 때 4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70%는 28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800만 원 벌었다. 한 56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득 대체율을 맞춰주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방식이긴 하나, 우리는 그런 게 뭐냐면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해서 내가 다 내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반절, 내가 반절 내서 국가를 상대로 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복지를 안 해주면 국가가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가 골머리 알고 있죠. 국민하고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소득 대체율이 해마다 인플레이가 있으니까 딱 해서 지금 50.5% 정도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 헝가리나 영국 같이 그냥 무약출연금이라고 하고요. 우리 말은 기초연금 35만 원. 그것도 한국 있으면 얼마 있으면 또 까기 시작이 2만 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두 부부가 하면은 75만 원, 80만 원 정도로 소득 맞춰놨는데요. 유럽의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딱 절반 정도.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두 부부가 따르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건강보험 별도로 떨어지죠. 그 정도 됐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복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우리나라 다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를 발표 안 하세요. 근데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보수주의 있죠. 지금 현재 보수가 정권을 나가면 보수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줄여줘 부자들한테. 그리고 국가 경쟁력 또는 기업 경쟁력 해가지고 기업이 좀 반대로 벌게 해주고 기업이 많이 벌어서 축적된 돈을 세금을 다 걷으라고. 한번에 진보는 백성들의 복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부자들 좀 잘 버는 회사에서 돈을 많이 좀 세금을 걷어다가 복지 쪽으로 메꿨어.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 보수 정부들하고 진보라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복지 비용을 많이 썼었어요. 많이 말하면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복지를 많이 메꿨는데 지금 굉장히 냉정해졌어요.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은 저기 보수정부에 들어서는 국가 경쟁이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지만 중요한 부별 정책을 해야 돼요. 이 부별 정책을 잘 안 해. 근데 반면에 진보정책은 복지를 많이 쓰는데 세금을 자꾸 어디다는 아니 우리가 죽도록 돈이가 돈 버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지? 이렇게 반발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국가가 형성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문제도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결국 연금은 고갈주의니까 자꾸 이제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군인 이런 것들 맞아요. 공직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정치에 75세에 다 돌아가시고 생각해서 연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 노조가 생겼어. 그 노조가 생기니까 바로 그 노조. 그리고 야 언제부터 이거 확 바꿔볼 테니까 이네 정년 몇 년 남은 사람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명주 신청하고 좀 받고 이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그 유지하고 있고 지금 새로 오는 그 공무원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어요. 대신에 월급이 높지. 내년 월급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져보고라도 명예롭고 품위를 비추하고 한다고 해서 적게 놓고 많이 받게 해놨는데 이분들이 75세에 다 돌아가셔야 맞는데 90세까지 살아. 그러니까 거의 20년, 25년 그 정도를
그 국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으로 이 적자라는 메꾸기 위해서 1년에 거의 7조 가까이 써요. 갔다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러분 사실은 88 서울 올림픽 때 시작했어요. 근데 요 국민연금은 최고로 많이 줘야 지금 190에서 160 사이에요. 이거 갖고 사는데. 근데 이것도 세금 받아서 안 낸 사람, 조금 낸 사람, 일부러 소득을 주는 사람, 내다가 백세라고 안 낸 사람은 지금 이제 답답해. 그때 남들 때는 좋았는데, 야, 지금 이제 월급처럼 우리 운명을 안 올라가는 거 괜찮거든. 왜 그러냐면 국가가 나를 위해 국산을 주는 거 나는 있습니다. 내가 냈으니까 떳떳하게 받는 것이 이게 헐 낫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념들이 목회자들, 목회자들 사례 있는 거에 같이 하니까 막 문재인정 문제를 그렇게 했었어요. 발도 아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좀 진보적 사고가 그래 해줘 라고 해서 분들은 좀 받고 아유 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내가 그거 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었다.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잘한다 캐나다 이런데 이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거든요. 전에 돈 잘 벌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돈 벌어서 축적은 놈이었고 이제 타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다가 특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제 친구도 부인이 3살이 많으시죠. 거의 70같았어요. 68세인가? 막 그랬었어. 오고 싶은데 고향에 오고 싶은데 이 영국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냥 카와시겠어. 1년 이내에 한 번도 니네 자기네들 갔다 안 오면 영국 끊어버려요. 이거 얼마 받냐? 그냥 한 7, 80만 원 받아. 하나 제가 태국 못 받았습니다. 예시죠. 그런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향수병 시작하면서도 오지 못해요. 근데 그다음에 주는 거는 캐나다에서는 날씨가 춥고 물가가 비싸니까 한달 하면 줘. 겨울철에는 냉감 난방 비교를 더 주기만 해. 그 정도 비싸라고. 이런 사태를 두고 계속 쪼여. 쪼여요. 이거 우리 저 프렌드 있죠. 한 20여 년 전에 느닷없이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도의가 붙여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유럽에 소고하고 우리는 여름 휴가를 며칠 안 가요. 근데 장애하는 숙련부가도 노인을 모시고 가요. 유럽은 거꾸로예요. 노인은 집에다 냉장고 다 채워놔. 외국 나오니까. 놓고 장애인을 그거 알면 경찰한테 조사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워낙 더우니까 노인들이 몇십만 명이 죽어서 그건 재무장관이 좋아해요. 영국 기준이 우리는 그렇게 가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배우자가 돌아가서 그 다음 한 70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돈 냈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어. 정부하고 국민. 두 번째는 건강보험이에요. 자, 나이가 드시면 그럼 병원 가잖아요. 근데 돈 1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이 60, 70만 원 병원비 들어가면 이게 살는지 갖고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치 모습을 많이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따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아주 괜찮은 제도이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직장과 지역에서 돈 받는 돈의 20%를 국가가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국가가 지금 메신저에 떼먹고 있어요. 안 내.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 외국인들도 다 해주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 개인 위생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어요. 하라고 안 만나고 마스크 쓰고 막 3번만 원 손 씻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깨끗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흡기 질환이 안 생겨요. 그게 1년에 3천 몇백억씩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국에 다 해줘도 돈을 썼어. 더 안 걷어줘.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시죠? 보장성. 이 국가가 하는 그 건강보험 보장성 1% 올리는데 얼마 들어가냐? 약 1조 들어갑니다. 1조도 올라가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서 CT나 MRI 찍어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이렇게 돈 다 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장성 가봐주면서
일단 네가 돈 다 내고 경위 확인 비면 돌려줬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같이 줬어.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렇게 못해니까. 그래가지고 선별적으로 찍게 해놨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찍는 돈이 함부로 뭐 보통 20, 30에서 70만 되죠. 여기서 깎아줘가지고 돈 안 내가지고. 근데 이게 도덕적 해이 현상도 있어요. 왜냐면 의사들이 막 찍어 그냥. 이게 좀 긁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면 위해서 그냥 다시 바꾸는 거죠. 그거는 법을 안 바꾸고 대통령령이나 법务쪽 고시 코스가 있어요.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아프잖아요. 아픈데 골치 아파. 이게 한도 없어. 그리고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전세 사는데 아파가지고 병원 한 달 있다가 나오면 집에 가기 싫어. 꽂혀지고 방도 없고. 한나가 변호사니까 방도 철 것이고, 여러 터졌을 것이고, 여름에 더워서 죽었고, 밥줄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의료를 확 씁니다. 병원에서 절대 나가라. 알아서 나간다. 자, 이제 나가시는 거 나는 해주지만, 나가세요라고는 안 해. 이 의료 확 씁니다. 요즘에는 그거 있으면 식사 비용도 전부 건강보조금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기초생활이나 착상이 이런 분들은 그것 같은 것도 다 내줘.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대체로 유학병원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나가요. 과수비. 이 과수비 숫자 갔더니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대책적으로 내렸습니다. 요양비를 좀 강화시키는 건데 제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요양이나 돌봄은 아프다 보면은 판정은 어떠냐. 아무리 크면 2주에 2주.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유출을 떨어졌어요. 유출을 떨어지면 이게 급성이 질환이야. 그 병원에서 3개월에 6개월간 치료해서 보라고 해요. 근데 딱 떨어져서 병원 가는 순간부터 돌볼 사람 없죠. 네? 없어요. 돈은 낼 수 있지만 돌보는 사람 없어. 그럼 병원에서 다시 돌보라고 해요. 자, 이게 긴급돌봄입니다. 그리고 긴급돌봄, 그 말로 틈새로 잠깐 바쁜 사람도 있고, 급해. 이런 제도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분은 국가가 대부분 내주지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차이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빨리 처리해요. 일단 2주 동안 판정받아서 할 때까지는 일단 긴급돌봄을 들어가죠. 근데 병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도로 판정되려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돼요. 가지고 보면 하루하루 속 터진대. 진짜 김병이 전혀 없어요. 김병에.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장기형 제도에 가족 요양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돈 받고 우리 부모를 모셔. 그래서 내가 요양보사 이렇게 따가지고 요양원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등록 판정 받아서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 친정하고 친정어머니 시하고 시하고 4명 모시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넘게 벌어. 진짜 내고 계신 거예요. 다 부모님. 그리고 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부족해. 왜냐면 제가 아까 이랬죠. 자, 병원에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병원에 들어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되게 있겠까요. 네? 그러면 갔다가 병원 와야 되잖아요. 오고 처음에 써주면 약간 같이 할까요? 올 수 있겠어요? 택시 타기 왔다 갔다 뭐 이거 복잡한 그런 거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면 꼭 법을 만들었어요. 뭐냐? 진짜 병원에 안 가도 의사가 왕진 가서 치료하는 숟가락을 쳐줍니다. 지금도 막 의사가 왕진 가는 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저기 품질이 좋은 분들이잖아. 그냥 안 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서 이 정도 좀 주겠다고 해줘야 가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의사가 가면 누가 가? 간호사가 가야 돼요. 자, 첫 번째를 뺐는데 집에 와서 의사나 간호사가 처음으로 떠줬어. 그러면 약국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약국에서 본인이 못 가잖아. 근데 약국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전문가라고 인정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만 가야 돼. 약제사 그렇게 해야 돼요. 가만 안 보여줘요. 얼굴 보여야 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좌 하나, 요즘에 계좌 하나 만들어도 앞으로 돈 돌아가시는 또 저기 은행 앞에다가 차 타고 이 양반 왔어요. 뭐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엉뚱해졌어요. 이거 엉뚱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줍니다. 이렇게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데가 뭐냐면 전라북도에 요양봉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 12만 명이에요. 우리 목사님 보고 받아세요. 두 번째, 그 12만 명 중에 32,500명만 일해요. 32,500명만 일해요. 전국적으로 요양봉사 현장에 있는 분이 약 70만 명. 여기는 사고 보는 사람, 뭐 차량 운전하는 사람, 조리원 빼고, 네. 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요양 용어들 전국 자치도로 보면 32,500명이 너무 힘들어요. 가서 보면 진짜 가정도 아니고, 가면은 아줌마 쪽으로 아이씨 그리고 이분은 한자는 들어보러 갔는데 밥 해줘요, 빨래 별거 다 시킨다고. 이제 그분들의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 이해하면 안 돼. 근데 또 마음 좋은 분은 김치도 한 거다 주고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 년이 나중에는 업무가 돼서 그거 안 나눠주면은 이게 그냥 나쁜 사는 거야. 해주고 싶어도 이런 분들이. 그래서 강점은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용어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권. 또 어르신 중에 제가 여기 가신 분이 있고요. 여성이 가서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만 움직여. 근데 여기 할머니 계셔. 이 할아버지가 자꾸 그 요양원 선생님한테 몸에 손을 대려고 해. 그러니 요양원 얘기해요. 이러시면 못 돌아드립니다. 저 중지하겠습니다. 된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봤고 옆에 할머니가 뭐라고 아따 그 노인이 아무것도 활동 없는데 뭘 갖고 그려. 얼마나 오늘 겁니다. 이게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똑같다는 받으면 이분들한테 장기간 이후 계획서라는 걸 줘요. 그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서도 저희가 만들어서 아저씨, 아줌마 이런 표 쓰지 마시고 또 아무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성적 표현이나 이런 거는 잘못하면 고발당합니다. 또 어머니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학교에 오시는 분은 그분 아픈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가족들도 요양원 선생님 한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옛날에 없었던 일. 집안에 우리가 농경 사이에서 3대 4대를 할 때는 어르신이 아프면 병원하고 그러고 시가가 딸이 그러고 며느리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게 안 통한 거예요. 돈 받으면 제주도를 시켜야겠어요. 돈 받으면. 근데 이게 좀 돈은 돈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 동료에 대한 호의심 이런 거. 예? 시키면 위반돼. 예. 안 돼. 그래요. 나 같은 마음대로 살고 돈을 벌어서 해야 될 테니까 전문가가 불러. 애기도 엄마가 낳지만 전문가가 돌보고 싶겠네. 부모님도 아픈 사람도 우리 부모지만 전문가가 돌보고 싶겠어. 이 전문가가 좀 복잡해.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후반부터 GDP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교육 및 사회 전반의 경쟁력이 제기되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문제를 그냥 흘려보냈죠. 여러분 노인복지법이 1981년 2월 5일날 장애인복지법하고 같이 통과됐어요. 장애인복지법 왜 했냐?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3S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정책. 그래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유치했잖아요. 근데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유치하면 다 끝난 다음에
패럴림픽을 해야 돼. 소위 말하면 장애인 올림픽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장애인들 아무것도 안 만들어. 그래서 부랴부랴 장애인복 집어넣고 사실의 시행은 88년 됐어요. 돈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 서울 실정 잘 하시는 분야 문정부 거기다만 완벽하게 해놨어. 장애인 시설. 아파트도 거기 다 거기서 만들어. 그래갖고 버스 타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어. 하나도 없게. 그것들이 대학원을 서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가는데, 예를 들면 울지고 뭐 롯데백화점 다 있어. 영동 뭐 롯데백화점 울지고 이런 데좀 많이 가는 데는 좀 해놨어요. 하나 많이 가는 데는. 이게 말하자면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데만 좀 잘 해놨고 나머지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법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그리고 법 만들고 등록만 시켰어요. 제도 복지제 하나 안 하죠. 그렇게 했죠. 이거 그때 같이 했다. 자, 그때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복지를 향유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복지를 다 싸우면서 건설해야 되니까 다 밀었어요. 법은 70년, 80년 다 만들었어요. 이게 계속 시행을 다 밀어놨죠. 이 가족계획 무섭습니다. 자, 그 가족계획이 공식적으로 온 게 1961년 4월 1일 날 가족계획협회라는 걸 처음 문을 열어서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표가 뭔지 아시죠? 네? 9개에서 표가. 첫 번째 표가 잘 몰라요. 3335예요. 3335. 독특하죠? 여기냐면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저 58년 개띠 무술생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호적 등록이 제일 많이 됐대요. 예? 그때 한국전쟁이 지나면서 가임 여성이 많이 돌아가셨고 이제 어린 여성들이 성장해서 가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회차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뭐 가족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가 있어요. 기찻길 요 음악산이 아기아기 가라자. 기찻길 꼭 새벽 4시에 열차가 지나. 그럼 잠이 깨잖아. 부부금치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기찻길 옆에 애들이 많아. 이게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그거 많았다고. 그래서 평균 몇 명 낳나? 6명 낳대, 6명. 6명 내서 3명을 줄여라. 그 3. 두 번째 3은 여성이 임신을 10달. 전면에서 키우는데 거기까지 1년. 또 임신을 10달. 3년 걸리잖아요. 얼추. 근데 제일 무서운 말, 몇 년생. 이 여성의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3년 터울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35는 여성이 35살 넘어지면 건강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나이에서 35세까지 다 나으세요. 그래서 33, 35. 그 다음 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표가? 그거는 나중입니다. 네? 대책 없이 낳다 보면 절대가 안 됩니다. 네? 대책 없이 낳다 보면 거짓말도 분명하다. 네? 무서운 배꼽팔, 성공 이국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잘 키운 딸 하나, 11번 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 두 명만 이족 그 특징인데 이 아들을 먼저 썼지. 나만 선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바꿨어. 딸아들 구분 말고 정말 잘 기르고 잘 키운 딸 하나, 11번 하고. 마지막 표가 무자식 3발자. 이게 진짜 무자식 3발자 같은 거예요. 근데 무자식 신기해요. 자, 이게 정부가 그 당시 너무 강압적으로 했고 거기에 플러스 뭘 했냐면 가족계획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졸업한 여성들을 가로주무사 단기 교육시켜서 읍면 지역에 다 보내서 그분들이 지금 정년해요. 30년. 그분들이 가서 뭘 했냐? 분녀기장, 이장 잡고 그 부부관계 무도개 오고 그 다음에 뭐 배 타고 한 달 후에 한 달 있다 배 타고 갔다 한 달에 오늘 큰일 났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퇴근 못 오고 그냥 가운데 끼어쳤어. 그리고 피임기구 이런 거 보고 그러다가 그 부안군 아니구나 고창군 공릉면 무슨 리에 분유기장에 그걸 하다가 남편이 와갖고 어떻게 사고를 쳤는데 해피는 그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 아줌마 보고도 이렇게 잘렸어. 이게 그런 일이. 이게 애기 붙는 거. 심지어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국밥 예비군도 정관 수술하면 면제해 줬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하여튼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작용을 지금도 정책적으로. 그때 우리가 머리 좋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눈 많이 나가지고 그냥 날대로 나가지고 해도 많이 풀었으면 진짜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을 텐데 지금 그렇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얘기하면 돈 줍니다. 제 친구가 공무원인데요. 새 나가지고 새 때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만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낸다거든요. 제일 좋아요. 그 친구는. 봉고차 가라고. 여기는 애기 어릴 때는 그냥 승용차 됐는데 이제 이런 게 다 결혼했잖아. 거기다 혼자가 일났잖아요. 봉고차예요, 봉고차. 얼마나 못한지 몰라.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놀랄 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써놓은 거 있죠. 황혼, 재혼의 진화, 결혼, 형식보다는 연애, 수고, 반부고, 보고. 이제 결혼에 대한 의식이 너무 높아졌어요. 결혼에 대해 너무 높아졌다는 걸 뭐냐면, 결혼 안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기간 동안만 하겠다. 사랑하는 방식, 법, 제도를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성공화 됐어요. 저 핀란드에 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얘네들은 그냥 뭐 지금은 뭐 약간 비슷한 건데 뭐 살아, 애기도 막 누가 뭐 가족이냐 안 따져 다 도와줘. 그리고 얘가 뭐 한 휴가도 가는데 남편이 바람에 다른 데가 살면 또 이혼해. 그냥 또 가, 또 사. 그리고 무슨 살림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고등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보는데 친구가 아빠 그래. 야, 우리 아빠야? 뭐 5년 전에 우리 아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우리 누구는 투덜 받을 일이죠. 아니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걔네들은 그게 자연스러워. 유시대 되게 되면요 부부가 싫어서 이혼을 했지만 애기 생긴 이런 거는 이게 말하자면 여성이 이혼하고 애기를 남편이 키운다. 그럼 남편이 재혼도 됐고 여성도 재혼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재혼은 남편도 와도 괜찮아. 와가지고 이 아이 생일 축하해줘야 돼. 그런 말 해주면 내가 신고해. 나 그랬다. 방임했다. 그래서 걔네들은 문화가 그래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의 한가축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천인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 애가 어떻게든 그 부모들이 감정 있는 것을 관여치 않고 자기가 행복해야 된다는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서구적인 방식인데 그런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공동체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전부 다 개인 소유로 만들어놨어요. 소유죠. 그런데 세네갈 보세요. 세네갈은 강의는 그대로 놓고 거기에 호텔, 학교, 병원, 관공서는 공공적으로 쓰기로 하고 자연 훼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유람선이 듭니다. 여기는 안 돼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부자들을 위해서, 한옥 위해서, 자본주의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빌딩도 오냐고요. 안 오지. 근데 여기는 잘 돼. 저희 하다 보면 구조를 성당, 저희가 무슨 성당, 저희 무슨 병원, 오래된 박물관, 이런 관공서들, 이런 게 있다고요. 유석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냐. 네? 우리 부산에 좋은 정말 뷰 좋은데 잘 하다니 보세요. 개발론자들이 그 앞에 계속 해가지고 아파트가 진행이 많은 거잖아요. 공동체가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소유냐, 공유냐.
이게 제가 왜 여기 이걸 보면은 목사님도 전문이시고 믿으시는 분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이쪽으로 보지 말고 이쪽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요. 자, 정적 시대에서 동적 시대. 자, 잘 아시겠지만 18세기,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특히 1700년대 이 세계 인물들이 급격하게 많이 세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는 보세요. 영국은 인도에 가서 식민지를 개척했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남미에 가서 식민지를 개척했고,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가서 식민지 개척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과잉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과잉 생산을 팔아먹게 한다. 그렇게 정확한. 그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독일 전쟁이에요. 무섭죠. 이런 일들이 이게 그냥 까지 보면 이게 자본주의, 독점, 과잉 생산 이런 것들. 그래서 생긴 게 수정 자본주의였어요. 수정 자본주의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극단적 그러면 안 된다. 해서 했다고. 근데 그게 좀 바뀌는 하다가 요즘에는 또 좀 바뀌었어. 그래서 다시 또 신자본주의라는 걸로 변다가 이거 너무 안 돼.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1990년대, 2000년대 막 그러면서 신산 자유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돈 잘 먹고 힘이 있고 돈도 많고 이거 해야 되는데 니들이 왜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냐.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돈 있는 근데 정치인들은 함부로 돈 못 써. 왜? 그 사람이 돈 벌라고 뒷돈 내주는 거야. 정치적으로 다 내주잖아. 함부로 못 써요.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기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전북 지역에 사신 분들은 옛날 호화호텔 앞에 인구부번 시계탑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천에 있었어요. 몇 군데 있었는데 사람 많이 뛰고 저도 사람 많이 뛰는 길목에 그날 하루에 몇 명 태어나고 몇 명 죽은 날을 따다다다다 그리고 그 기름 오일 넣을 때 그걸 크게 놨어. 제가 80년대 대학 79년부터 대학 다니면서 그거 봤어요. 80년대 초까지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랬다 손 치고 80년대 길을 빨리 끝냈어야 돼. 끝냈는데 끝내야 맞는데 문제는 군사정부에 들어오면서 10년간 방치했다가 제가 공무원은 91년, 93년도에서 야, 내 읍면동에 있는 가족교육도 다 풀어. 그래가지고 보건소 뒤로 이게 제일 앞에 게 보건진료소거든요.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소에 진료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보건지소까지 왔어. 거기 의사가 있어요. 이때 나온 게 뭐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을 못 줘줘요. 주사도 못 줘. 갖고 그런 일도 안 들어왔지. 그게 91년대 3사예요. 그때까지 이제 일은 커지고 화로도 안 오는데 제가 제가 남아 고전면서부터 공부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공부했는데 그 가족이 2명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내주면 둘이다가 그거 갖다 하도 많이 사시고 내가 하고 다녔는데 어느 마을에 누구한테 피임약 2개, 콘돔 2개 하고 실제로 써놨고 그 비싼 걸 주면 되지.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정책의 방치, 요즘에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효과의 극대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 생활에가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이거 바뀌었어야 되는데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많이 말씀 주셔야 돼요. 많이 주셔야 돼요. 일단 믿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요. 자,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예요.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있고 선택적 진화론이 있어요. 자, 기린은
목이 긴 기린, 또 우리가 돼지가 종자가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종자만 남겨놓고 다 나무 잡아먹고, 그래서 계속 좋은 이렇게 있어. 이거는 사회 선택적 진화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자연 진화라고 말하는데, 이게 마다가스카르인데 이게 우리나라 남북한 같은 한반도의 2.8배가래요. 거의 베르 수준이에요. 인도양 인력은 앞에서 툭 떠져 나왔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유명하잖아요. 다 알죠. 자, 여기 해. 여고생이 사는데 인간이 살인도 망가뜨리고 몰래 그 동물에다가 잡아가서 팔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멸종위기요. 근데 멸종위기라고 상살에 가둬놓고 뭐예요? 자, 우리 보세요. 내가 엄마 태어나서 걷기 시작해서 세상 반대 갔어. 나 아프다고 양로원 요양원에 가서 한 번 더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자식은 엄마 말 안 들으면 요양원 보내버릴까요라고 처벌 규정으로 맞습니다. 그죠?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죠?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도 건강하셔야 돼요. 또 내가 살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공자님께서 기술이 넘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있잖아요. 이거 화해서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고 선택을 내가 해야 돼. 아까 요약도 그렇게 바뀝니다. 요약도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누가 던져서 인간이 저지른 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가족이 효도하는 시대에서 국가가 효도하는 시대로, 자, 일본은 고령사회, 조고령사회, 노령사회 이런 말 안 써요. 뭐라고 쓴다고? 장수사회. 일본은 장수사회였습니다. 그리고 50대 그때부터 그 위로 아주 촘촘하게 통계를 내요. 사람들 어떻게 다른가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안 만들어요. 예? 그 대한노인이 위장님 기억하시는 분이 노인을 75세로 바꾸자 그런데, 그럼 70으로 바꾸면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60세부터 75세로 15년 동안 국가가 뭘 하게 해줘야 돼. 일자리를 주고 건강책을 만들어주고 사회 참여로서 뭘 만들어줘야 돼. 나는 75세면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그 기간 동안 행복하게 노인 소리 안 듣고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의 말에 내가 찬동해. 근데 대책도 없이 70으로 늘리자? 자기는 위장이니까 애기 나면 한 달에 애기 한 명당 막 2억씩 준다며 얘기한 거야. 그것도 돈 많은 사람은 그래요. 이거 좀 안 맞아요. 87년 7월 12일이 이날이 뭐냐면 세계 인구가 50억이 넘은 날이에요. 근데 87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그냥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빵하고 뱅하고 터진 게 138년 전?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진 게 45년 전 그랬대요. 하여튼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하여튼 4만 년 전에 살기 시작했대. 그리고 50억 명이 넘는 날이 이날이었는데 불과 몇 년 하는 사이에 70억 명으로 늘어요. 70억. 그리고 2022년에 80억 명으로 늘어요. 11년 만에. 네? 그리고 2024년 작년에 노인 인구율이 20% 넘어갔어요. 음미연 지역은 거의 40% 가까이 육박해요.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정부가 가서 65세, 67세는 꼬마둥이에요. 꼬마둥이. 가서 신문으로 유치하는 게 안 받아요. 자, 2024년 3월 단독 세대만 1000만 세대, 우리나라에 1000만 세대. 그리고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무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라고는 이제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사회보장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만나야 돼요. 네? 자, 통계를 보면 80년대에는 이게 40대 요점에가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N으로 태어날 때부터 새로 많이 나온 사람 숫자로 계산해서 딱 가운데 만나는 점이 40대 정도 40대 중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60대 중간 나이가 그런 건 뭐예요? 아래는 쪘다는 뜻이에요. 위는 많고 가운데 나이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냐면 통계청 우리 쪽 발표다. 이게 문제가 돼요. 자, 20세기가 물질문명의 시대, 21세기는 고독한 시대. 고독하면 뭐가 생기냐? 심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세기는 심리학 시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21세기는 고독한 시대예요. 자, 고독한 시대, 운동과 고독과 운동, 전투사 프로그램 문제, 외로움. 그리고 제가 일본 보니까 일본이 작년 8월달인가 이렇게 말하자면 애를 안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걸 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배가 끊기면은 소유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고민하다가 정말 문제가 되는 몇백 채를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지금 안 되니까 철거해버렸어요. 우리도 제가 말하자면 지방선거에 끌리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해서 차를 보니까 전북의 단독주택만 빈집이 2만 가구가 넘어. 빈집이. 근데 그 옆에 괜찮은 아파트 쓰면 이게 빨리 일어나. 빈집이 더 빨리 생겨.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 어쩌고 이거 다 때리는 식이에요?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자연마을의 역사, 문화, 이 마을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이게 심각해요. 예. 그 중동님 587번에 사신 분 10터만 있더라고요. 없어. 자, 감당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노인 여성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연금, 건강보험, 불보험,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해서 정부 경제가 힘들어. 사회가 지출이라고 하면 안 돼. 3.27명이가 되네요. 이게 3.27명으로 계산해야 이게 계산이 빠르대. 옛날에는 둘마다 자기들 요때에 드는 거, 요때에 든 게 사회가 지출이 얼마? 이게 통계적으로 붙여서 지금 그게 좀 안 맞는데 수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리고 정부 경제 수익에 다양한 미션이 제입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네, 지금부터 들는데요. 쉬시고, 아니,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이게 3월 20일날 의료 요양 등 지역 교육부 통합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제 법만 떴으면 보건복지부의 대통령령 0, 시행규칙, 그리고 이거 지방 위임사고 대개. 그러면 이제 고지사부터 또 시군의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시설을 통합적으로 해서 내가 정부가 만드는 그간에 마음에 들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선택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주민참여 활동 이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게 내년에 되지만 예외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군산도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이것은. 근데 여기는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 다 포함돼요. 선택권이 되는 거죠. 나 양이한테 나 10만 원 죽겠는데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내 몸에 대해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또 관계 있는 분이 와서 나한테 잘 위로도 해주고
주사도 주고, 수도 주고, 진단도 이해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선택권이 드는 거. 그리고 간호사도 오고. 근데 의사가 매일 가지는 않고, 의사는 한 달에 몇 번 한다. 다만 간호사가 자주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줄는 게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래서 나머지 요양보호사 하는 일, 이렇게 해서 빈틈이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가서 이 양반 뭐 저기 했는데 컴퓨터로 가서 그래갖고 바로 입력하면 약치사한테 약을 지워야 할 거 아니야. 그건 공인받은, 위임받은 간호사 이런 데 가가지고 약치료까지 다 해줘. 그렇게 하고 통원치료 환문을 부른 거예요. 다만 통원치료 안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하는 밥 해줄 사람, 빨래 해줄 사람, 청소해줄 사람, 냉난방 이런 사람들 책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1인당 한 달 60만원씩 제공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어. 시범사업 몇 명? 아니 장님만 물어볼게요. 네. 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봄을 줬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자, 여기에 제가 있어요. 자, 저희가 말하는 것은 요양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요양요원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요 분들이 요양요원이요. 근데 직접 옆에 와서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호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다만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를 따야 그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등급한 데 받고 내가 요양기관에 등록을 해. 그렇게 해서 서비스 받고 거기에 돈이 국가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임은. 그냥 내가 했어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요양. 그리고 내가 군산에 사는데 하필이면 익산 송악동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친해. 나는 그 사람 쓸래?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근데 멀리 오죠? 교통비도 줍니다. 그거랑. 그렇게 해놨어요. 자, 진단을 받고 싶은데 내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무선동 몇 번지 주소가 있는데 신청은 거기서 하지. 근데 나는 여기 있어. 그럼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수사해갖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요양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 왜 그러냐, 우리는 옛날에 그 의료보험 조합이라고 전국 타임을 쪼개놨다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전국 당일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건강보험증은 아무것도 안 쓰죠. 전산으로 나가죠. 네? 그 건강보험증 그거 줄여게 했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가냐? 3억 2천만 원 들어간대. 그런 쓸데없는 돈 다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의료보험에서 돌아가신 20만 원씩 줬잖아요. 그거 없앴습니다. 안 줍니다. 그거 한 20년 전에 없애버렸어요. 네? 그거 없어서 장이 묻히네. 옛날에는 진짜 없어 묻히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필요는 싹 빼고 조금 이제 긴축제 정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대신에 뭐냐? 그거 가지고 보장성 강화하는 거. 내가 많이 쓰는 거예요. 보장. 이게 보통 한 80% 정도 들면 거의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장성이 얼마냐? 약 62%밖에 안 돼요. 지금 보장성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암 치료를 받았는데 암은 이게 금방 암은 좋은데 재발은 순간부터 이제 건강 적용이 안 돼. 돈도 많이 썼고 가족들도 더 고생스럽고 그런데 재발을 그러면은 안 되고 이런 게 문제라고. 근데 차라리 그러려면 감기봉사는 저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해줘야잖아요. 이 목숨이 걸린 건데 후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전망은 또 몇 가지 해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보험 건강검진 받으라고 할 때 꼭 받으셔야 돼. 그때 발견되면 국가가 확 줄여줘 버려요. 두 번째, 진료비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득, 경제력 봐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나머지는 안 내. 국가가 다 내줘. 사실 건강 다 주는 거죠. 병원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고 진료비 상한제라고. 이게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분이 안 걸려고 자기 부담으로 또 건강보험 비적용되는 게 있어. 이거는 시청, 보건소 이런 데서 또 몇 병만씩 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제 전화번호 다 아시죠? 저한테 못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 통합돌봄, 뭐 이런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아시죠? 자, 요즘에 보시면 통합돌봄 핵심 내용 중에 지금 이제 50대, 40대, 50대 되면서 예방적 차원,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원작 검사받으라고 많이 오죠. 그거 다 받으셔야 돼. 거의 돈 안 내요. 그리고 가족이 있어요. 내가 저 영화배우나 가수 중에 그 자궁암 많이 걸린 사람들은 이게 그 가족력 쭉 가가지고 그때 걸릴 때쯤에 그냥 건강한데 자궁 접수처도 받아오고 있어요. 그 병 아예 못 생기더라. 그런 집도 있어요. 미국에는 유명한 그 누구나 안젤리나 조리든가 누군가가 그한테 그거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쪽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 걸 잘 받으면 그때 발견이면 그 자기보다 확 줄여줘요. 국가에서 많이 주는데 하라고 때 안 해서 나중에 생기면 다 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돌아보고 나의 홀짝 계산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매년 했어요. 근데 올해 작년에 했다고. 올해는 이제 걔가 61년으로 돼 있으니까 올해 또 나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쫙 이제 피검사 다 할 거 아니에요. 갖고 이렇게 종이를 주면은 앞으로 배어머니가 10년 후에 당뇨가 생길 확률 이렇게 9.8%더라고. 근데 뚱뚱이도 당뇨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통계까지 내줘. 그래서 야,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 뇌졸중 올 것 같은데면은 미리 예방은 안 됐어.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의사가 그걸 다 보고 통계를 내서 그거 가지고 자료 가지고 처방 보고 운동 받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나라가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했냐면 당뇨 걸린 할머니한테 국가가 다 저기 병원 주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왜 병원 가? 우리 병원 차단이 아니오. 그래서 제안을 해요. 할머니 하루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저기 센트럴 파크랑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 퇴직한 간호사가 다 체크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1달러 계산해가지고 또 2달러 계산해가지고 보조달라니까 좀 싸요. 그리고 한 달에 뭐 60달러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래요? 오케이. 하고 해. 할머니 삶이 너무 좋아졌어. 병원 가는 일이 반대로 풀었어요. 그리고 공연상과 교육을 해. 그리고 오후에서 하면서 사람들도 해. 다른 사람 도시 하는 일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진다. 이렇게 돼요. 이게 그거 정말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갖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프면 나이 드시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정분고, 내 집, 나하고 교제된 사람과 헤어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걸 하려면 바로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자기가 데이터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만 아까 말한 자기 선택권에 의해서 나는 이 정도 받을래. 나는 집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되게 이 모델을 건강보험공단 원주지사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요. 내가 지금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정책. 이런 것도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재작년만, 이제 딱 1년 전에 건강보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해가지고 이제 장기 요양 주잖아요. 그게 얼마 주냐면 13조 5천억을 그 요양기관에 줬어요. 요양기관. 네? 근데 향후 2050년까지 얼마나 되냐 이게 100조로 늘어나. 100조로 늘어나면서 아이돌봄,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이 요양에 포함되는 거 이걸로 이 요양 시장이 100조로 늘어나요. 100조. 그래서 안 아프고 건강 유지하면 70세에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경이 없습니다. 건강 유지하면 우리 정부 만들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게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건강,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교제해라. 그리고 빨리 뭘 잊어라. 몸도 깨끗이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일하시는 게.
음식은 적게 조금씩 나눠서 먹고, 이렇게 일소, 삼, 오 다라고, 일소. 많이 아시죠? 네?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네? 몸을 깨끗이 잘 씻고, 그 다음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많이 활동하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사회 관계망을 많이 만들려고 해주는 거고, 그것이 작년 11월 1일부터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뒤에 너무 나오는 오래 살아.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아. 너무라고 말때 노래 살아야 너는 초반부터 살다는 게 안 돼. 아니 에로시를 봐. 900 몇 살이야. 아직 멀었어. 몇 살이야? 자, 이게 그거. 할 일이 없어 심심하고 소득이다 살기 어렵다. 일거리가 필요하다. 이게 작년 11월 1일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재정 이유가 이거예요. 재정 이유. 그래서 지방정부가 노인들 일자리 하려면 기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탁도 주고 여기 다 법에 다 돼 있어요. 근데 모르시잖아. 네. 자,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표출을 줄 때 내 나이 주기로 나 행복하게 하려면 찍어줘. 이런 거예요. 아시죠? 이런 거 꼭 공약하는 사람. 공약하는 사람 찍어줘야 돼. 자, 일본이 몇 아까 일본은 상수했잖아요. 일본 참 독특해요. 일본에 장수 사이로 사진 찍으면 빈집거리다. 유학원에 딱 하니까 애들도 없고 빈집이요. 이 빈집을 관리주는 돈을 받고 오는 직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령자 가상돼요. 하이테크 나폴다 우주창이 이게 뭐냐면요. 인공위성이라는 게 저위도가 있고 고위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주와 이렇게 개발을 이런 건데 저위도는 지구에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여기에다가 내가 죽으면 화장해갖고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죽어보시고 요시다하고 다나카하고 부고는 여기다 넣어주라. 나 죽어서도 지구 좀 보게. 그게 한데요. 근데 그 다음에 집에서 그 고양이 이렇게 뭐 키우는 그것도 돌봐주는 것도 직업이요. 유산정리사 고령자 디스코자 노인 폴라텍 부산에서 근데 있어요. 하나 없어져가지고 추억의 가방. 그 다음에 연금 받는 날 러브호텔이 한바구스를 준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저귀가 문제가 뭐냐면 짐을 넣어가지고 욕장 생기는 거. 계속 연금에서 만들어내요. 시니어 해요. 돈 있는 사람들 해기 욕도 와요. 나이 먹어서. 그때 여기서 도와줘. 통역가이드. 일본에 가면 맞아도 여행해야 돼요. 근데 2명 맞아도 만들었어. 왜냐면 일본 문화가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해. 친한 사람 둘만. 그러다 보니까 2인만 하면 맞아도 만들어내. 그런 거. 그 다음에 노인들 방법에서 하네다주 아시죠? 몰라? 하네다주. 이 일본 여자는 되게 냉정하대요. 근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경제도 있잖아.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도 유전 비슷한데 정년이면 마지막에 해비용을 보여준다네. 그러니까 갔다 오면서 하네다 보면서 내가 보고 망사돼. 그래서 이혼하고 어디로 가요? 연금 분할 신청을 하고 쓱 하라고. 그래서 일명 하네다죠. 노인이 이혼율이 높아지면 결혼도 축하하고 노인들 무덤 친구 같이 간 사람끼리 어디 가요? 저 추억이 담아가면서 이러고 중국 같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믹스야. 여러분 일본이 외국에서 일본 노인들 돌보려고 와서 이런 사람이 몇십만 명이냐?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 전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태국 사람들 10,000명 넘게 요양보호사를 써요. 하고 전쟁 나니까 태국의 국왕이 우리 백성들 한 명도 떠돌지 말고 잘 가져다 주시잖아요. 근데 13,000명이니까 했어. 이스라엘 부정국가잖아요. 자본주의국가예요. 우리가 뭘 봐? 외국에 나가요. 자, 우리나라도 아시잖아요. 뭐 필리핀이 뭐 태국이 뭐 얘기했잖아.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워낙 통합적이라 보면
노인만 돌보는 게 아니라 애기도 봐야 되고 빨래 되고 밥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근데 걔네들 저 무릎 사고 그다음에 얘들보다 살았다고 노인들보다 살았다고 청소년한테 이렇게 되는데 보통도 안 돼. 하고 협상이 잘 안 돼. 그런 거예요. 자, 간식으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일부러 수포에 가서 묻힌대. 왜 묻히냐? 교도소 가나. 왜 그럽니까? 그럼 교도소 가면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밥 먹으라고 해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너무 좋대. 서글픈 네가 보고 웃프다고 일부러 그렇게 해줄 수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왜? 이런 거. 자, 우리나라의 시골 보면은 교도소가 없었어요. 네? 안성댁이 누굴 가는데 여기 와갖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하고 아픈가 봐요. 근데 지금은 거기 아프다. 시골 같은 공동체가 있는 데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는 어디냐 옆집을 두고도 몰라.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없어요. 먼 게 아니라 없어요. 난감하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좀 후 세월을 지나서 재밌는 얘기. 이것도 서술은 얘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적인 사건이 근데 미국에서 미군법 48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쟁하고 시대 독립국가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이 미국법 480가 뭐냐면 인연농산물, 남녀농산물을 그날에 원주의 되는 우리가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옥수수 가루, 밀가루, 그 다음에 우유는 뭐 썩잖아. 이거 우유를 싹 빼가지고 전지분유, 가루로 만들거나 콘크리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다 이게 그런 거요. 자, 이게 뭐냐? 자, 내가 사진을 보여드려요. 요거 보세요. 이게 학교나 마을 입구 사람들 많이 사는데 큰 솥 들고 거기다가 이거 다 풀고 물 넣고 소금 좀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주는데 이 뚜껑 열리기 5분 전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슬픈 얘기예요. 어? 뚜껑 열리기 5분 전. 근데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 부산에 개판 5분 전이라는 보이는 있대요. 개가 고기 적당히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빨리 그게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저게 굉장히 꼬숩거든요. 이게 배고프고 다 죽었는데 양대기가 서양 자기예요. 한잔만 보면 서양 자기 들고 다 죽었는데 저거 고기 정말 터져나 그 기다리고 여기 배가 그런 보세요. 급식소. 저도 옛날 초등학교, 대학 초등학교 때문에 옛날 때는 일본식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딱 요만한 걸 보고 옥수수 그 뒤에가 보안이 있어요. 음식사 이런 보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줄서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쟁하고 전쟁은 나이트 사람들하고 젊은이 소화가 참 제품이었는데요. 전쟁에서는 수천 년이 가지고 지어지지 않는 옛날에는 힘센 놈이 무조건 전쟁했어요. 가서 쳐들어가면 됐어요. 지금은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생겼어요. 루마니아라는 말이, 루마니아 나라죠.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로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돼. 거기서 제가 보니까 마케팅이 이렇게 가가지고 호박 가면 루마니아 하더라고요. 금방 가더라고. 그것도 전쟁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곳곳에 전쟁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수고 이게 비어 어디선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데 누나가 얘기했거든요. 자기 동생이니까. 슬픈 얘기예요. 나라가 주진민이라는 말은 술주자, 역봉주자, 목욕부터 술주자 이게 뭐냐면 중국의 하나라 31대 바로 앞에 있으니 그 척이 발견돼요. 근데 이게 하나라가 망하는 결정부터 하나 뭐냐 이놈이 워낙에 못생겨가지고 못된 일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차luc한 홍보를 하고 저 잘못에 뿌이 빠져가지고 연못에다가 술을 담가놓고 거기다 고기 걸고 거기서 숯구멍으로 홍책만 받아다가 톡싹 하나 제왕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러면 복지 차려요. 자, 프랑스. 공자가 오나라 사람이잖아요. BC 550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공자가 35살 때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 옆에 제나라로 도망갔어요. 그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정치란 무엇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군군 신신 부부사라. 이거는 앞에가 서술로 주어 서술이요.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나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되고 이렇게 뭐 정치 잘 된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우리 사이가 제가 이렇게 우리 속도로 가서 이렇게 끊었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보통 가야 돼요. 자, 저는 이거고요. 감사합니다.